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대구 동구 효목 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초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하나둘 지어지고 있고 마을 협동조합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며 오래된 마을에 다시 활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작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있는 대구 동구 효목 2동. 젊은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마을은 점차 활력을 잃었습니다. 마을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지만 토지 매입 문제 등에 발이 묶여 오랜 시간 제자리 걸음만 해오던 상황. 결국 지난해 동구청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고 올해부터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새 단장을 마친 데 이어 동구시장 맞은편에 주민들의 거점 공간인 복합 허브센터와 1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짓기 위한 공사도 곧 시작됩니다. 단위 사업별로 한 개씩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실질적으로 일들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현장에서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되면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쯤 되면은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민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마을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과 동구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면서 주차장 관리, 또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 센터 관리, 또 집수리라든지 또 상인회 그 동구시장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오래된 마을에 다시 활기가 움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하면 지금은 황리단길을 먼저 떠올리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황호동 중심 상가가 가장 번화가였죠. 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상인과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를 70% 이하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너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닫은 가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주에서 가장 번화가였던 황호동 중심상가입니다. 임대를 내놔도 보러 오는 이가 없어 수년째 비어있는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간간히 수요가 있긴 하지만 간판조차 바꿔달지 않고 몇 달 영업을 하다 이내 폐업하는 뜨내기 상인이 고작입니다. 옛날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때는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좀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름을 놔두고 안 되면 접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경주 중심 상가는 500여 개 점포 중 130여 곳이 비어 있고 황호동 전체로 보면 1000여 개 중 300여 곳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여 곳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보다 못한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빈 점포의 임대료를 자취방 수준으로 낮춰 창업자를 유치하기로 한 겁니다. 시설비와 간판 정비 등 초기 창업 비용으로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년간 임대료는 월 40만 원으로 고정, 이후에는 원시세의 5%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인 가게의 경우 3년째라도 월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사실 비어 있기도 했고 또 기존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 창업을 하기에는 사실 창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주와 일단 월세의 부담을 낮춰주자. 그래서 기존에 받던 월세의 최하 50%에서 70%를 월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센터도 들어섰습니다. 경영이나 홍보 등 꾸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외식 창업의 문턱을 낮춰줄 공유 주방 등을 갖췄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황호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에 황리단길 등 빨대 효과까지 더해져 장기 침체를 겪어온 원도심. 이름만 중심상가가 아닌 실제 경주의 중심상가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농촌이 가진 가치를 자세히 알아보는 우리 농촌 힘내라 순서입니다. 경북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 하면 역시 오미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몇 안 되는 특산물 중 하나인데다가 관광 자원으로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미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문경시는 그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오미자의 주산지입니다. 오미자는 달고, 시고, 짜고, 맵고, 또 떫은 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 해서 오미자라고 하는데요. 껍질은 시고 열매는 달고 또 씨는 맵고 쓰며 전체적으로는 짠맛이 나는 신비한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문경은 오미자가 자라기에 최고의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두대간 산자락에 해발 300m 이상의 청정 환경과 높은 일교차가 있는 산간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맛과 향기, 또 품질과 성분 면에서 명품 오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는 소비자 신뢰 친환경 농산물 부문 대한민국 그 대표 브랜드 대상에 10년 연속 수상을 했었고요. 세계적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도 음료가 출시가 되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 세계적인 셰프들의 음식 재료로 활용되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미자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그 단순 당절임이라든가 음료, 주스 위주로 출시가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그 오미자 빵이라든가 와인, 또 주류로도 많이 출시가 되고, 또 전통 와인이나 오미자 막걸리는 세계적인 행사나 공식 만찬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방한했을 때 우리 김정숙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한테 그 오미자 차를 대접하면서 오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연구 개발되는 그 제품으로는 그 건강 기능성을 활용한 젤리라든가 또 향장 제품들, 그리고 건강 기능성 그 식품 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미자 축제를 9월에 개최하고 있고요. 오미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미자 테마공원과 그 오미자 와이너리, 또 오미자 테마터널, 그리고 오미자를 활용한 빵이라든가 음식, 그 주류 그 장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문경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문경을 찾아주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과 문경관광진흥공단이 그 오미자 시장 개척 및 공동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는데요. 오미자 음식 레시피 카드라든가 이북,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공유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오미자 판로를 확대하고 또 문경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또 농업인들한테도 타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오미자 축제를 그 비대면 방식인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해서 그 오미자 축제를 대체를 했는데요. 오미자 1구 시국에도 불구하고 그 3일간 30여 톤, 그 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 농협에서도 이제 9월 초 그 오미자 그 출하 시기부터 그 함께 진행한 TV 홈쇼핑에서 그 담그림 등 오미자 제품을 210톤, 그 17억 3천만 원의 오미자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제1주산지 명성에 걸맞게 그 오미자 하면 문경이라는 대표 이미지가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요. 해외 박람회 참가 등 그 민간이 협력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우리가 동남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5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판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미자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 이북과 그 이모티콘 등을 제작을 해서 그 오미자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그 오미자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생맛, 건강 기능성을 고루 갖춘 오미자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그 수출 시장 확대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자는 우리나라 약용작물 가운데 생산량 1위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그 작물인데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관심이 더욱 많아지는 요즘 그 오미자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그 개발해서 또 소비자는 물론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우울하고 또 상심이 크실 텐데요. 우리 그 문경 오미자를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년을 넘게 끌어온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이 결국 보류됐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3개 기관을 통합시킬 수 없다며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즉 이마코와 안동축제관광재단을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을 놓고 안동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설립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통폐합을 해서 정말 이 문화재단이 문화산업을 성공시키는데 그런데도 또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적인 한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이마포 존치를 해야 됩니다. 존속시켜야 됩니다. 안동시는 법률상의 문제를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연 이게 통폐합이 가능한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된다고 하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시와 시의회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의 부적 교정을 해서 포괄승계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마코가 이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 근거 찾는 것이 정신문화재단의 설립에 같이 합병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자는 것이고. 표결을 거쳐 전체 의원 18명 중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2년을 넘게 끌어온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안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대구 동구 K2 인근 지역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에 직장인 사업자들도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만 K2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이런 소음에 시달려왔습니다. 주민 피해 보상 차원에서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이 지원 대상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지난해 11월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됐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보상금은 소음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달에 보통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여러 조건에 따라 감액되기도 합니다. 전화도 못 받고 텔레비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들어. 당연히. 소송 안 해도 받을 수 있이 당연히지. 하지만 보상금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거주지가 여기 아니라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대구 비행공해 대책위원회는 소음 피해를 입은 직장인과 사업자를 모아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군소음 피해 지역 가운데 직장인과 사업자가 민사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출은 더 많이 되어 있고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를 하고 이 민사 또한 대구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책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 내년부터 보상급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승마는 예전에 비해 접하기 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승마장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영천시가 국내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 승마 체험장을 열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승마에 도전하는 어린이들. 무서움도 잠시 이내 손을 놓고 여유를 부리는가 하면 토닥토닥 말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는 건 흔히 폰이라 부르는 조랑말입니다. 몸집이 작고 온순해 처음 승마를 접하는 유소년에게 제격입니다.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시간. 제법 빠른 속도에 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고마운 말에게 당근을 챙겨 먹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이번에 여기 말문화체험관이 개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맞춰서 한번 와봤는데요. 예상보다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애가 놀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주 오고 싶네요. 공공 승마장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문화체험관이 영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전용 승마 체험장과 포니레일 마차, 먹이 체험장 등 다양한 야외 체험 시설은 물론 놀이방과 카페처럼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실내 공간도 갖췄습니다. 공공 승마장 최초로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말문화 체험관이 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천 경마공원, 에코 승마공원과 함께 영천이 경마와 승마를 아우르는 말산업의 메카로 자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승마 인구는 92만 명으로 5년 사이 20%가량 늘었지만 승마 시설은 대부분 성인 위주에 머물러 있는 상황. 어린이에게 특화된 말문화체험관은 잠재적인 승마 인재를 육성하고 승마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주시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19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륜적인 행위라며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류된 오염수는 경주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업과 해양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동시 의회도 19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금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주식 계좌를 압류해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1 대구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가 다음 달 18일까지 열립니다.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분야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아이디어부터 산업 현장의 아이디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서류 발표 심사 등을 거쳐 7월쯤 최종 입상자가 결정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대구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